예, 계란은 다 빼. 엄마들의 난입니다. 예, 마트에서 계란이 사라졌습니다. 이수 변호사님, 예. 엄마시죠? 그렇죠. 저희 아이 중학교 1학년인데 뭐 아이 꼬맹이는 아니지만 예. 그래도 어쨌거나 달걀은 늘 밥상에 올라가고 또 하나는 뭐 이렇게 과자라든가 아니면은 그 케이크 뭐 빵 이런 게 다 달걀이 들어가니까 예. 엄마들은 더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예. 거죠. 예. 아무튼 계란이 사라졌습니다. 마트에서 사라졌고 시중에서 계란이 사라졌는데 예, 이낙연 총리 오늘 이 사라진 계란 어떻게 되돌릴지 말씀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계란은 생산과 유통 과정이 거의 완벽하게 파악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까지 AI라든가 하는 다른 문제보다는 훨씬 더 쉽게 통제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네, 뭐 일단은 조류독감보다는 쉽게 통제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일단 저 말은 사실인 거죠? 예, 이낙연 총리가 저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데는 몇 가지 근거가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이 첫 번째로는 전염성은 없다는 겁니다. AI는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전염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다른 농가로 빠르게 확산이 되는 특징이 있었죠. 예. 하지만 이번에는 이 독성이 강한 이런 살충제를 썼느냐 안 썼느냐 이걸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전염성 문제하고는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염성이 없기 때문에 관리가 쉽다. 이런 점을 강조를 한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 살처분처럼 대규모 인력과 장비가 동원되지 않아도 검사만 해서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만 판정을 하면 되기 때문에 금방 파악을 하고 진정시킬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을 내비친 겁니다. 네, 그런데 AI 같은 경우에는 뭐 안 먹으면 되지만 계란은 훨씬 더 많이 먹는 음식이고요. 지금 철원 나왔죠, 양주 나왔죠. 방금 속보에도 나왔습니다. 나주에서도 추가로 확인이 됐습니다. 검출이 됐습니다. 그렇게 안심할 사안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하는 것은 제가 드린 말씀은 이게 안전성이 더 올라갔다 안 올라갔다가 아니라 AI 때보다는 정부가 사태를 빨리 파악을 하고 어떻게 대처를 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자신 있게 이야기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종근 실장님 좀 이번에 두 곳이 이제 추가로 발견이 된 건데 그 발견된 농도가 기존보다 더 높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첫 번째 전수조사에서 나타났던 어저께 발표했던 곳보다 이번에는 이 검출량, 그러니까 몇 ppm, 우리가 보통 0.02 ppm인데 이것이 사실 WHO 기준입니다. 우리나라는 기준조차도 없어요. 그러면 후에서 발표한 기준보다 얼마나 높느냐 했을 때 지금은 0.3%포인트, 그러니까 ppm, 0.03 ppm 정도가 더 높게 나타났어요. 그거는 사실 앞으로 나타나는 앞으로는 더 많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또 열어준 것이거든요. 어저께 약간 좀 안심을 했던 부분이 그 전문가들의 어떤 그 표현에 의하면 사실 그 정도 양이면 뭐 몇만 개를 먹어야 된다든지 이런 어떤 표현으로서 일단 첫 번째는 굉장히 좀 안심을 하게 만드는 어떤 그 정도 수치가 아니냐라는 의견도 많았으나 현재 지금 이 정도의 어떤 ppm이라면 앞으로도 사실 앞으로 전수조사에서 나올 수 있는 어떤 검출량이 더 나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지금 나타나고 있죠.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기준치의 3배입니다. 세계보건기구가 설정한 기준의 3배의 오염물질이 나왔는데 대형 농가 47곳 했습니다. 소형 농가가 훨씬 많지 않습니까? 1000곳이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언제 합니까? 예, 거기도 곧바로 실시를 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입니다. 당초에는 대형 양계농만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실시하려고 했었는데 국민적인 불안감이 워낙 크게 확산이 되고 있다 보니까 소규모 농장에도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 이런 게 정부의 방침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 사건의 피해자, 국민 소비자뿐만이 아닙니다. 양계 농가도 굉장히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얘기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생산자 입장에서는 솔직한 심정으로는 우리도 안 쓰고 있는데 왜 우리까지 통제를 하나 그런 심정은 들죠. 전수조사 한다는 거가 빨리 결과가 나와서 거기에 수응한 조치를 취해주면 좋겠다 싶어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신선한 거 먹고 싶어 하는데 며칠 묵어서 오는 거 누가 좋아하겠어요. 저장고가 있기는 한데 그렇게 많은 양을 싸들들이 이런 적이 없어서 걱정이에요. 예, 뭐 사실 계란도 문제긴 한데 닭고기를 먹어도 되느냐 마느냐 이걸 물어보시는 분들도 참 많은 게 사실 오염된 닭을 수중에 유통을 해서 그걸 우리가 먹게 되면 큰일 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걱정들도 좀 하세요. 그렇습니다. 그런 걱정 때문에 어젯밤에 당국이나 이
닭 고기를 생산하는 업체에서 어제 부랴부랴 긴급하게 이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그냥 일반 시중에서 마트에서 구입하는 닭고기 아무 문제 없다. 왜냐하면 살충제를 쓰지 않는다. 이 산란계는 60일 이상 키워서 알을 낳기 시작을 하지만 이 고기용으로 키우는 육계의 경우에는 30일 정도만 키워서 바로 잡기 때문에 살충제를 쓸 이유가 없다는 게 업체 측의 설명입니다. 예. 하지만 여기에도 또 구멍은 또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이 산란계를 또 유통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 산란계를 유통한다는 말씀은 이 알 낳기가 거의 이제 끝난 완전히 나이 든 닭을 그냥 폐사시키는 게 아니라 이 닭을 또 유통을 시킨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네. 육계 고기를 먹는 닭이 있고 계란을 낳는 닭이 있는데 먹으면 조금 위험할 수 있는 것은 계란을 낳는 닭. 그렇습니다. 산란계인데 산란계 중에서 조금 나이가 좀 이제 알 생산하기가 이제 어렵게 된 예, 예. 그런 닭들이 있겠죠. 그런 닭은 시중에 먹는 것을 유통하면 좀 곤란한데 일부 유통이 된다 이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취재해왔던 결론으로는 이 상당수는 동남아로 수출이 되기도 하고요. 또 일부는 이 소시지용으로 완전히 분해된 채로 제조업체에 납품이 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취재 결과가 나오고 있어서 이런 산란계를 고기용으로 사용한 이런 부분까지도 완벽하게 추적이 되고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야 국민적인 안심이 제대로 형성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문득 그런 생각도 듭니다. 우리나라가 먹지 안전한 음식을 수출해야 되는데 베트남이나 외국에는 수출해도 되는 겁니까? 그렇죠. 사실 그 원전 문제나 마찬가지 이야기일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예. 원전은 우리가 위험하다고 해서 원전 고리 생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막았는데 수출하는 것에 대해서는 또 대통령이 그것은 뭐 적극 지원하겠다. 그 발언을 하자마자 사실은 그 원전이 나쁘다면 수출도 나쁘지 않느냐라는 반론이 나온 것처럼 이 부분도 사실은 윤리적으로는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이것은 안 된다, 이거 우리 국내 유통이 안 된다 그러면 수출조차도 막아야지 그건 당연한 어떤 논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 저는 이런 생각도 했어요. 이게 지금 이제 산란계가 노계가 됐을 때 이게 고기로도 지금 유통이 된다는 거잖아요. 이 네. 얘기하면은 그러면 저는 뭐 그러니까 버거라든가 뭐 여하튼 이런 그 원산지 표시는 하는데 그게 닭이면 국내산만 표시하지 말고 그러면 이런 육류의 경우에는 그러면 이게 산란계인지 아니면 육계인지 그런 것도 좀 더 구체적으로 밝히는 표기를 하게 만드는 그렇게 좀 법이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돼서 보니까 우리가 뭐 닭꼬치 그 닭고기는 당연히 육계일 거라고 생각을 그렇죠. 했는데 그게 아닌 거고 뭐 이런 거는 소비자 입장에서 전혀 이제 정부가 깜깜한 상황에서 먹게 된다는 게 저는 좀 불합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원산지 표기뿐만이 아니라 그런 종류도 좀 표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물론 뭐 이제 산란계가 식용으로 유통된다는 건 정확히 이제 저희가 더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더 걱정인 부분은 유통된 계란이 이 오염된 계란이 16만 개가 넘는다고 그렇습니다. 하는데 이게 다 회수가 가능할까요? 현실적으로 어렵죠. 지금 댁에서 계란 다 드셨을 텐데 거기에 번호 찍힌 거 확인하고 드신 분이 몇 분이나 되요 그러게요. 예. 그럼 집에 이제서야 오늘에서야 집에 있는 냉장고에 남아있는 계란 번호를 지금 다들 확인을 하고 계신데 그 이전까지 그거 확인한 사람은 없었거든요. 그렇다면 사실상 16만 개가 시중에 이미 다 유통이 돼서 거의 모두 다 소진이 됐다. 이거 쌓아두고 한 달씩 쌓아두고 먹는 사람이 없잖아요. 이미 다 2, 3일 구입하면 늦어도 일주일 이내에 다 소비를 하기 때문에 그러게요. 이미 거의 다 유통이 됐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좀 안해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추가 검사 초반이거든요. 그렇죠. 막 시작을 했는데 1,456개 중에 지금 47곳 시작하고 있는데 벌써 검출된 곳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더 많은 농가가 살충제 검출된 계란이 나올 수 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지점에서 사실 좀 비판을 받아야 될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게 작년부터 사실 이 문제는 좀 문제가 많이 제기가 됐었던 문제고 근자에 들어서 4월 달에 소비자연맹에서 유통 달걀 관리 실태에 대해서 토론회를 했을 때 서울대에서 발표한 내용이 뭐냐면 2016년도에 이런 산란계들 달걀과 관련해서 농약을 사용했다라는 농가가 전체 농가의 60%가 넘었다는 발표가 나왔었어요. 그렇다면 당시에도 물론 이 60%의 농가, 그러니까 살충제를 썼지만 그 살충제가 친환경 살충제도 분명히 포함됐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4월 달이면 벌써 이 살충제와 관련한 논란이 이제 서서히 시작됐던 어떤 단계거든요. 그때부터 사실은 전수조사라든지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다면 하는 아쉬움이 굉장히 많은 예, 거죠. 그리고 이 살충제를 사용하는 과정에서도 농가 얘기를 들어보면 수의사가 쓰라고 했다. 농가 좀 뭐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럼 수의사는 책임이 없습니까? 이게 지금 이게 검출된 피프로닐, 비펜트린이라는 예. 성분이 포함된 그 살충제의 경우에는 그 약 겉봉에 보면은 닭은 사용하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 문제는 이제 이 농주가 닭에다가 직접 분사한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니고 그 주변에 이게 진드기가 있으니까 주변에 뿌렸는데 그것이 날리거나 이건 지금 역학조사를 이제 더 해봐야 되는 거지만 그래서 수의사가 이런 걸 써도 된다 이거 뭐 진드기에 좋다라고 해서 사용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이게 글쎄요, 이 농림식품부가 작년에 법령을 개정하기는 했어요. 그래서 이 비펜트린이나 피프로닐이 다 지금 쓰면 안 되는 약품으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거를 식약처나 농림식품부에서 제대로 파악을 못했다는 거는 정부 부처의 그 책임이 더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오늘 오전 보건복지위, 국회 보건복지위는 식약처로부터 살충제 계란 파동 현황 보고 받았습니다. 어떤 상황이고 문제가 뭔지 보건복지위 소속인 기동민 의원 연결해서 직접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예. 더불어민주당 기동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 현안 업무 보고 받으셨는데 국민들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뭡니까? 금방 말씀 주신 것처럼 지난 3년 동안 식약처에서 아니면 농림식품수산부에서 살충제 계란에 대한 단 한 번의 농약 잔류 검사가 없었다는 거고요. 예. 작년에 국정감사를 통해서 이런 그 살충제 계란이 가질 수 있는 위험성 그리고 또 국민들이 느낄 수 있는 불안 이런 부분들을 좀 충분히 지적을 하고 케이지를 동원해서 진행하는 방법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진드기라든지 벼룩 이런 부분을 없애려면 좀 이렇게 모래 목욕을 해야 되는 건데 케이지는 아시다시피 29×25 A4용지 한 장의 공간에 닭을 거기서 사육을 하고 계란을 받아내는 그런 구조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뭐 여름철 되면은 원래 2달에 한 번씩 이렇게 이 살충을 하게 돼 있지만 소독을 하게 되어 있지만 진드기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2주에 한 번씩 케이지를 비우지도 않고 그냥 닭에게 직접 분사하는 이런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분들이 많아서 예. 그런 부분들을 좀 없앴으면 좋겠다. 그리고 기준치 이런 부분들도 허용 기준치도 좀 명백하게 하고 비펜트린이라든지 피프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도 좀 구분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했지만 예. 사실상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이 없었고요. 조금 더 심각한 것은 작년 국감 이후에 촉구를 했더니 이 정부 당국에서 진행했던 것이 작년에 9월, 10월 올해 4월, 5월 이렇게 진행을 하긴 했어요, 검사를. 근데 4월, 5월, 9월, 10월이면 아시다시피 좀 시원한 시기거든요. 그러게요. 진짜로 좀 이 조사를 하려면 혹석인 6월 말부터 7월, 8월 동안 진행을 해야 된다. 예. 그 시기를 피해서 이 샘플 조사를 진행한 건 국민들이 보기에 혹시 이런 부분들이 가질 수 있는 폭발력이 크기 때문에 이걸 좀 은폐하려고 했던 거 아니야라는 의구심을 자아내기 충분하거든요. 예. 의원님 제가 네네. 이번에 제기된 문제 중에 네. 좀 궁금한 게 있어서 특히 우리가 중국보다 우리나라 위생 상황이 훨씬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중국에서도 폐기한 닭장이죠. 케이지를 갖고 와서 쓴 적도 있다. 이런 말씀이 있던데요. 사실인가요? 제가 좀 부끄러운 거는 유럽 같은 경우는 이런 대량 케이지 방식의 사육 방식을 전부 다 폐기했습니다. 거의 전 세계가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 언론 기사를 저도 참조를 했던 건데요. 유럽에서 들어오는 케이지뿐만이 아니라 중국에서 사용했던 케이지 가격이 좀 낮기 때문에 수입해서 쓰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공론화되었던 과정들이 있는 것이죠. 예. 의원님 말씀처럼 사실 지난 국정감사 때부터 꾸준히 이제 문제 제기를 해주셨는데 또 말씀 중에 굉장히 독한 살충제를 만들기 위해서 혼용한다, 혼합하고 있다, 점점 더 위험해질 수 있다, 뭐 이런 문제 제기도 하셨었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27가지 정도의 어떤 이런 살충제들이 쓰여지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비펜틴하고 피노린 2가지만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것인데
나머지 부분 같은 경우도 전부 다 전량조사를 해봐야 되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 이 사람이라든지 동물 같은 경우에도 어떤 이 독성의 살충제를 쓰게 되면 거기에 대한 내구성과 면역력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예전에 어떤 살충제를 A라는 살충제를 예를 들어서 50cc만 사용을 했다면 다음번에는 그걸로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살충제의 독성을 계속 높여나가고 독성을 더 가미시키기 위해서 살충제를 혼합하고 이런 게 이제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일부 산란 농가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일인 걸로 그 실상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의원님, 그런데 저희가 이제 현장에서 목소리를 듣다 보니까 모래 목욕이나 뭐 비좁은 닭장, 우리도 쓰고 싶지 않지만 이 금전적인 문제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 이런 말씀들이 많았는데 사실 현실적인 문제도 있는 거잖아요. 좀 당연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작년에 좀 세게 드리려다가 이 문제 제기를 하고 좀 이렇게 머뭇거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 국민들이 느낄 수 있는 막연한 불안감, 거의 주식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게 하나가 있었고 산란 농가가 받을 수 있는 이런 타격 이런 부분들이 걱정스러워서 정부 당국의 좀 이렇게 이 전수조사를 통해서 아직 관리감독 체계를 좀 분명하게 해서 국민들 불안감 없앴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시행하지 않으면서 퍼져버린 거거든요. 현실을 몰라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유럽 같은 경우에 뭐 땅덩어리의 문제도 있겠지만 왜 폐기 방식을 폐기했겠습니까? 예. 옳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가보지 않은 길입니다. 7,200만 마리를 지금 사육을 하고 있고 뭐 닭을 계란을 박아내고 있는데 이 현실을 무시하는 거냐? 그러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최우선이고 먹거리가 최우선인데 그렇죠. 안 좋은 방식을 알면서도 그 과거의 방식을 계속 고집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습니다. 힘든 길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길이라면 어렵지만 저는 그 힘든 길이라도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모든 걸 한꺼번에 다 이루어낼 수는 없겠지만 최근에 늘어나고 있는 살충제 계란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보고를 하고 예. 전체가 어떻게 유통되고 있고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어 있는 것을 충분하게 검사해서 보고를 하고 그것이 국민의 인체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서 연구조사해서 그것도 역시 보고를 하고 관리감독 시스템을 지금처럼 농식품부와 식약처에 이원화시키는 게 아니라 통일적으로 생산 단계에서 유통 단계까지 통일적으로 만들어내면서 예. 결국은 KG 방식의 대량 사육 방식 이런 부분들이 합당한 것인가에 대한 그런 사회적 토론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는 그런 길을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 말씀하시네요. 가보지 않은 길이라서 어렵습니다. 근데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길목에서 지금 부모님들 굉장히 걱정하고 있습니다. 아이들 기르시는 부모님들 심정 저희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계란찜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잘 먹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대형마트 종업원들한테 물어보고까지 산 건데, 그러니까 아이 발육에 어떤 문제를 일으킬지 아무것도 지금 확인된 바가 없으니까 그냥 당분간은 다들 먹지 말고 조금 조심하자는 분위기가 큰 것 같아요. 계란을 쓰는 재료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 손님들도 좀 우려하실까 걱정되고 손님들이 좀 덜 찾을까 봐 걱정되긴 해요. 예, 이수희 변호사님 실제로 지금 만만치 않은 게 산 계란을 들고 가서 환불해달라는 사람들도 있고요. 당장 오늘부터는 급식업체들이 메뉴에서 계란을 빼겠다. 또 일부 프랜차이즈 업체에서는 판매하지 않겠다. 뭐 이런 공고문도 붙였더라고요. 저는 좀 정부에서 그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 지금 창구를 단일화해서 총리실에서 지금 관장한다고 하는데 얼마 양을 먹었을 때, 그러니까 이걸 많이 먹었다고 하면 뭐 일일 몇 개를 먹었을 때 이게 뭐 며칠 후에 체외로 배출이 되는지 아니면 체내에 어떻게 축적이 됐을 때 이게 뭐 얼마나 더 며칠 동안 아니면 몇 년 동안 축적이 됐을 때 어떤 폐해가 있는지 뭐 부작용이 있는지 그런 거를 좀 정부가 정보를 좀 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막연한 불안감은 좀 벗어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대형마트에서는 영수증을 가지고 오면 환불 조치를 해주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그 뭐 어제나 뭐 이렇게 좀 가까운 때 사신 분들은 영수증을 찾아서 가지고 가면 환불 조치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저도 이번 사태를 보면서
계란이 들어간 음식이 이렇게 많은지 몰랐습니다. 마요네즈, 빵, 케이크, 뭐 심지어는 뭐 온갖 제품에 다 들었는데 실제 유럽 같은 경우는 마요네즈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되기도 했습니다. 지금 어디까지 먹어야 될지 너무나 혼란한 상황이거든요. 자, 이 대목이 소비자들을 가장 공포스럽게 만드는 대목입니다. 계란을 직접 마트에서 내가 안 사 먹으면 되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냥 어제 사 먹은 빵 그리고 내가 어제 먹었던 샐러드에도 계란 성분이 들어있는데 그 계란에 살충제 성분이 들어있을 수 있다. 이런 공포감이 생기면 내가 그 음식 하나를 사 먹을 때마다 계란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를 일일이 확인하는 그런 번거로움, 공포 이런 문제점 때문에 유럽에서는 이미 10개가 넘는 거의 20개 가까운 제품들에서 일반 공산품에서 이 살충제 성분이 검출이 됐다. 그 이유가 계란 성분에서 추출된 살충제가 그대로 전염 넘어갔다.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이런 점 때문에 국내에서도 살충제 계란을 사용한 2차 가공식품의 공포 이런 것들이 점점 현실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빨리 뭔가 좀 진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동영 차장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